반갑습니다. 직업상담사 합격멘토 환멘토 김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직업상담사 필기 기출문제 22년도 3회 4과목 노동시장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1번 문제 볼게요. 61번. 자, 임금격차의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임금격차는요 우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임금격차는 물론 그 사람의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격차가 발생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게 되고, 또 불평등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임금격차는 그 원인이나 배경 그리고 유형이 어떨까요? 그렇죠. 굉장히 많다. 많다. 요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금격차의 원인을 모두 고른 것, 보기짐을 보면요. 인적자본 투자의 차이로 인한 생산성 격차, 그리고 보상적 격차. 보상적 격차는 그 다른 근로자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 일을 한다면 보상적으로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차별, 노동시장의 차별. 차별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든지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든지 다양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는 것이니까 4번이 되겠고요. 참고로 한 문제 더 한다면, 자, 다음 중 임금격차의 원인 중 가장 먼저 해소돼야 될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게 답일까요? 예, 맞습니다. 성별 간 임금격차. 그래서 뭐 남자라고 해서 더 많이 받고 여자라고 해서 더 적게 받고 이런 것들은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답으로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2번 보겠습니다. 62번. 다음 중 실업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실망 노동자 효과가 발생하면 실업률은 줄어든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하고요, 경제활동 인구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를 나눌 수 있어요. 비경제. 이 위에는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생산 가능 인구예요. 그 위에 생산 가능 인구고,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죠. 그런데 실망 노동자라는 건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가는 것을 우리가 실망 노동자라고 해요. 실망 노동자. 조금 더 위에 그릴게요. 실망 노동자. 실망 노동자입니다. 자, 이 실망 노동자는 우리 경제활동 인구에서 어떠한 인원들이 실망해서 넘어갈까요? 경제활동 인구에 취업자하고 실업자가 있는데, 보통 실업자들이 실망해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즉 집에서 취업 준비하거나 논다 이거죠. 그러니 실망 노동자 효과가 커지면 실업자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부가 노동자 효과가 발생하면 실업률은 늘어난다. 볼까요? 자, 부가 노동자 효과는요, 가장이 실직을 해서 가구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부나 학생이 여기에 참여하겠죠. 그런데 가장만큼 생산성이 높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생산성이 높으니까 취업자에 속할 확률이 높을까요?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얘는요, 부가 노동자 효과는 이게 늘어나면 어떻다? 실업자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후,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공식 계속 했는데 공식은 어때요? 자, 내가 알고 싶은 거 실업률이죠. 실업률 바로 위로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나누기예요. 나누기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실업자 수 나누기 경제활동 인구 률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이 낮은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실망 노동자 효과든 부가 노동자 효과든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뭡니까? 얘네는 원인이요. 불경기예요. 불경기. 즉 경기 침체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없어지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로 간다고요. 노량진 간다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가장들이 실직하게 되니까 가구원들이 가는 거잖아요. 둘 다 원인은 불경기예요. 불경기.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6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유보임금. 자, 63번의 유보임금은요. 얘는요, 희망임금이에요. 희망임금. 그 다음에 내가 받고 싶은, 근로자가 받고 싶은 거기 때문에 눈높이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높이가 높다. 눈높이가 높으면 얼마 정도 받기 전에는 일자리를 얻질 않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임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 유보임금의 상승은 실업기간을 연장시킨다. 맞죠? 기업은 맞는 거죠. 맞다. 그 다음에 자, 니은. 유보임금의 상승은 기대임금을 하락시킨다? 아니죠. 희망하는 거니까 기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유보임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시한 최고임금이다. 디귿은요, 제시임금이에요. 디귿은 제시임금이에요. 제시. 기업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을. 유보임금은 근로자가 받고자 하는 최저임금이다. 맞죠? 근로자가 받고자 하는 임금이다. 그러니까 기업과 리을이 맞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에서 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제시임금이고, 근로자가 받고자 하는 거는 기대임금, 유보임금, 희망임금, 눈높이임금.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4번 볼게요. 자, 기업 A가 생산하는 재화에 투입하는 노동의 양을 L이라 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은 27-5L이다. 이게 기업의 한계 생산이니까 이게 MPL이에요. 한계 생산을 영어로 하면 MPL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재화의 가격은 P죠. 가격은 20이고, 그 다음에 임금은 W로 나타낼 수 있죠. 임금이 40이라면, 자, 이윤을 극대로 하는 A 기업의 노동 수요량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윤 극대화 공식을 외우셔야죠. 이윤 극대화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이윤 극대화 공식은 뭐예요?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굉장히 강조하죠.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외워주세요. VMP, 그러니까 한계 생산물 가치라는 거예요. 한계 생산물 가치는 MPL 곱하기 P. 그러니까 한계 생산 곱하기 가격이에요. 가격. 그것은 무엇과 같다? 임금과 같다 이거예요. 임금과 같다. 자, 그런데 이 주어진 조건에서 이제 맞춰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들을 대입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임금 40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 여기 20이죠. P니까 20이죠. 그 다음에 MPL은요. MPL은 여기 27 5L 곱하기 2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요거. 그러면 VMPL은 얼마일까요? 참고적으로 여기는 없지만 40이죠. 40. 40. 자,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뭐예요? 기업의 이윤극대는 뭐예요? 자기가 얻어낸 가치만큼 비용은 쓰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도 모르겠으면 다시 내가 비용을 쓴 만큼 내가 40을 썼으면 40을 벌어라. 그게 이윤극대화예요. 아셨죠?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걸 40에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0에다가 무엇을 곱하면은 40이 될까요?
이 정도는 암산 가능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산수가 싫어도 그죠? 2죠. 그죠? 20을 두 번 하면 40이잖아요. 그럼 20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2여야 되는데 그럼 27에서 무얼 빼면 얼만큼을 빼면 2가 될까요? 그렇죠. 25가 되겠죠. 25를 빼내야지 여기에 2가 남겠죠. 그러려면요. 25는 5L이잖아요. 그죠? 5L. 그럼 5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25가 될까요? 5, 25. 그죠? 그래서 L은 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답은요.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그 다음에 65번 보겠습니다. 65번.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은 자, 요건 좀 쉽게 나온 건데 사실 이제 이게 또 어렵게 나오려면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실기에서는 또 어렵게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인데 자, 물가라는 거는요. 자, 물가. 제가 요새는 강의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면서부터 보통 코로나 이전에는 잘 체감하지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던 내용들이 많은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어때요? 우리 경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각 변동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잘합니다. 자, 물가가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들 10,000원 들고 가면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아니죠. 옛날에 근데 10,000원으로도 장 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뭐 100,000원 들고 가도 뭐 살 게 없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물가가 올랐죠? 물가가 오르면 뭐가 올라야 됩니까? 임금이 올라야 돼요. 그래서 필립스가 물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임금하고 같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계속 올라요. 임금 오르고 물가 오르고 임금 오르고 물가 오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분도 있어요.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 월급은 계속 그대로예요. 자, 그런 분들인데, 자, 극소수입니다. 아무튼, 대체적으로는, 사실 저도 이제 고정됐습니다. 고정됐어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지금 무료로 들으시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데서 유료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저도 몇 년째 고정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가슴이 아픕니다. 자, 제 말에 상처받는 분 없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저도 아프니까요.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요. 자,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요.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오릅니다. 지금 미국이 그래요. 미국이. 그죠? 그래서 맨날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임금률, 고용률 이런 거 자꾸 쳐다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네는 한 덩어리예요. 즉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뭐하고 실업률하고 연관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실업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그래프는 항상 여러분 우상향은 없죠. 우하향이죠. 그래서 자, 임금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실업률은 이 정도인데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실업률은 줄어들더라. 자, 임금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된다? 실업률은 늘어나더라. 이상한데요? 선생님, 이거 이상한데요? 임금이 올라가는데 왜 실업률이 줄어들까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를 호경기라고 하는 거예요. 호경기. 아셨죠?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채용하게 되니까 임금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자, 기업이 채용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쵸. 임금은 떨어지는 거예요. 임금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불경기라고 합니다. 불경기. 아셨죠? 호경기, 불경기, 불경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필립스라는 학자, 영국의 필립스라는 학자가 만들어내는 이론이다. 밝혀낸 이론이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66번 보겠습니다. 66번.
자,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요새하고 좀 안 맞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요새는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죠?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는 뭐다? 연공급이다. 연공급. 자, 그 다음에 67번 보겠습니다. 67번. 자, 힉스의 교선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힉스의 교선 모형도 그려봐야겠죠, 여러분들. 자, 이게 보면 여기 임금이 있고요. 항상 왼쪽에 독립변이는 임금이에요. 그 다음에 종속변이는 이제 임금과 관련된 거겠죠. 실업률이라든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이죠. 자, 교선 모형이니까 파업기간이에요. 파업기간이에요. 자, 그런데요. 자, 얘는 두 개의 곡선이 있습니다. 즉 아래로 내려가는 곡선하고 위로 올라가는 곡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점점 내려가는 곡선은 누구의 곡선일까요? 그렇죠. 노동자의 곡선이에요. 노동자. 그러니까 노조의 곡선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는 곡선은 뭘까요? 사측의 곡선이에요. 사용자 곡선이에요. 사측. 왜 그렇죠? 그렇죠. 임금 처음에 어떻게 해요? 많이 올려달라고 했다가 조금씩 인하해 주는 거잖아요. 사측은요. 적게 주려고 했다가 점점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건값 깎을 때 어때요? 그죠? 많이 깎았다가 조금씩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절대 안 까먹어요. 물건값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물건값 할 때. 그러니까 사측의 곡선을 뭐라고 한다? 양보곡선이라고 한다. 이상한데요? 이게 양보 아니에요? 자, 힉스가 귀족이기 때문에 이걸 양보라고 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노조는요,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오히려 이게 저항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저항하는 겁니다. 아셨죠? 양보곡선, 저항곡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만나는 점 W죠? 여기 W는 뭐예요? 타결임금이에요. 타결임금. 타결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파업이 종료되겠죠. 자, 이게 힉스의 노동조합의 파업 기간에 따른 교선 모형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A2 곡선이니까 요거죠. A2 곡선은 사용자의 양보 곡선이다. 맞네요. 맞죠? 그 다음에 2번 BU 곡선은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이다. 맞네요. 맞죠? 3번 보겠습니다. A는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기 이전에 사용자들이 지불하려는 임금 수준이다. 그러니까 적게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노동조합이 W보다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 이 구간이겠네요. 이 구간. 그죠? 사용자가 쉽게? 아니죠. 여기 오거나 이 아래부터 어떻게 돼요? 쉽게 수락하겠죠. 그죠? 왜 더 많이 주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수락하겠지만 이거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됩니다. 67번의 답은 4번이고요. 마저 읽어볼게요. 그때는 노동조합의 내부에서 교섭자들과 일반 조합원 간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지도부가 사측하고 꼼짝꼼짝 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마찰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죠. W보다 아래 구간일 때, 이 구간일 때 어때요? 타결이 쉽게 일어나고요. 그죠? 그런데 타결이 쉽게 일어났지만 어떻게 된다? 밑에 노조원들은 이 노동조합의 지도부에게 니네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우리 몰래 뒷거래했지? 이렇게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어용하라고도 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어용화.
아셨죠? 자, 68번 갑니다. 참고로 이 어용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단점입니다. 자, 임금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직무급은 조직의 안정화에 따른 위계질서 확립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니죠. 이건 연공급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답 바로 나왔네요. 연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자, 나머지 읽어볼까요? 연공급 단점 중에 하나는 직무 성과와 관련 없이 비합리적인 인건비 지출이 생긴다. 맞고요. 3번 직능급은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이다. 맞습니다. 4번 연공급의 기본적인 구조는 연령, 근속, 학력, 남녀별 요소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기 승급 축적에 따라 연령별로 필요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연령이 좀 결혼 정령이 됐어요. 적정기가 됐어요. 그럼 뭐가 해요? 주택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낳으면 육아비가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한다는 거예요. 자, 69번 보겠습니다. 사회민주주의형 정치조직이 무력하여 국가 차원보다 개별 기업 단위의 복지제도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마이크로 코폴라티즘. 작은 건 어느 나라? 일본이죠. 일본. 그죠? 마이크로 미니멀 작게 하는 거 일본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일본의 제도이다. 그 다음에 70번 보겠습니다. 70번. 다음 중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상황은? 최저임금제는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제는 시험에 나온다. 얘는 그냥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상담사 시험은요, 세상과 밀접한 거, 맨날 뉴스에서 떠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아셨죠? 자, 그럼 부정적 효과라고 했죠? 부정적 효과는 뭐예요? 최저임금제 부정적 효과는 딱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실업률의 증가. 그러니까 실업률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실업자가 많이 생길까요? 1번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모두 탄력적일 때. 실업률은 탄력적일 때 가장 많이 생겨요. 탄력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탄력적이라는 게 요만큼만 변화를 시켰어요. 요만큼만. 그랬더니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만 당겼는데 요만큼 날아가는 거예요. 요만큼. 이쪽으로 하면 요만큼. 요만큼 변화시켰으면 요만큼만 변화하거나 요만큼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요, 이렇게 하면은 변화폭이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이만큼. 엄청 큰 거죠. 그죠? 탄력성을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모두 다 노동 수요 곡선이나 노동 공급 곡선이 모두 탄력적일 때 어떻다? 실업률은 극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 70번의 답은 뭐예요? 1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아닙니다. 나머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70번까지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71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